다음 주 내일 모레부터 예금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4%대까지 올리겠다는 게 예적금 금리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10월 한국은행 10월 가중 평균 금리 보도 자료인데요. 11월 26일 어저께 발표된 겁니다. 금리가 매달 지금 오르고 있어요.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10월 달 거니까 다음 달에 보면 11월 달 거는 더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이 치솟는 만큼 문제가 이제는 기준금리 곱하기 300%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대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2% 초반대에다가 지금 제일 낮은 게 3.2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제일 낮은 게 3.5에서 6% 가까이 될 겁니다. 주택담보. 신용대출은 벌써 4%가 돌파했습니다. 거의 어떤 면에서 헬게이트죠. 금리 상승이 헬게이트급입니다. 헬게이트급인데 이 가중 평균 금리가 그럼 가중으로 왜 자꾸만 평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급등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 금리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가상 금리가 왜 더해지냐? 대출 시스템이 신용 대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신용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에 투기 주장 전문가나 언론 각종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이번에 들어가면 제가 상당히 집값이 오르네 내리 폭락하네 폭등 이런 말장난이 아니고 그건 사기꾼들 하는 얘기고 한강 정모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연일 폭등각인데 또 1월 달에 금리가 또 상승할 것 같아요. 금리 상승이 3.5배, 300%가 아니고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350%입니다. 그러니까 0.25% 오르면 0.8에서 1% 오르는 거예요. 시장금리는. 왜? 가상금리 체제니까. 왜? 담보대출 금리 시스템이 아니고 신용대출 금리 시스템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바젤3요. 예전에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3.1, 2.8에서 3.1이었습니다. 그게 4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더 강화되면 3.8배까지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3.8배.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DSR 하면 다 죽는지 알고 테스트했는데 고소득자 대출이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탈탈 털면은 장기까지 빼고 그러면 은행 안 망한다고 나왔습니다. 2016년에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소득자가 아니에요. 다들 고소득, 고신용자들이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다 뺏으면 연체율 낮답니다. 다 압류하고 경매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도 있고 고정소득자들이기 때문에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다 팔고 팔아 넘기게 하면은 다 나올 구성이 있답니다. 2016년 10월 달 보시면 국회 예산처에 DSR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이 망하는 거 안 망한답니다.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다 짜낼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국회 자료 갖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폭락론이나 폭등론으로 해서 이렇게 흥행사업을 하려는 사실은 자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 살고 죽는 얘기인데 이 한국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래서 바젤3 시스템 자체가 DSR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번에 제주도 지금 2차 경매대란 사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뭘 알고 있어요? 야, 이거 나오는 것들이 정말 괜찮은 물건이 쏟아지는구나. 선생님이고 교수님이 갖고 있던 집들이나 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구나. 이분들 대기업 부장이니 이사니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이나 교수님들 망하시는 물건들 나오는 게 참 좋은 것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주도 사태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제주도에 별장 땅 갖고 있던 거 물건이 지금 공매, 신탁 공매, 경매로 엄청난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꼭 보세요. 다 욕심 나실 거예요. 감정가도 많이 내려갔어요. 법사가라고 그러는데 제주도 법사가도 많이 내려갔고 공매도 많이 보세요. 공매. 신탁 공매 특히 많이 보시면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계속 쏟아질 겁니다. 자, 국제금융센터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 남아공 변이가 지금 바이러스 발견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WHO에서 공식적으로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고요.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리카드로가. 보이 신임 수석 이코노미스트 내년부터 금리 인상 조건이 완비돼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이 될 걸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요 기준 금리 보자. 지금 기준 올리면은 이자는 3.5배니까 3.5배면 알아서 1%씩 지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바젤3 신용대출 바젤3 자체가 신용대출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 시스템이 아니고 신용에 근거한 신용대출 시스템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IFRS 9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입으로 인해서 부도 확률이 지금 경기 순환주기하고 부도 확률이 잔여 만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출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아니죠.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겁니다. 신용대출로 취급하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충당금, 회계 목적의 충당금, 적립기준 충당금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BCBS에서 가이드라인이 IFRS 9입니다. 그래서 내부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IFRS 9에서는 12개월 스테이지, 잔여 만기, 특정 경기 시점, 포인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중립 추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 목적 충당금에서는 똑같이 12개월 경기 순환 평균 사이클 숙축기 추정치라고 내부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젤3를 뭐로 표시한다? IFRS 9으로 한다. IFRS 9은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현금, 그 다음에 뭐죠? 지급준비라고 그러죠. 충당금 시스템, 그 다음에 신용대출 시스템입니다. 손상을 예상 손실로 발생 손실 개념에서 뭐예요? 예상 손실 개념이기 때문에 충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회계 기준이 발생 손실 모형에서 예산 손실 모형으로 2018년 1월 1일부로 바뀐 겁니다. 손실 사유가 발생하면 항상 충당금을 먼저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기간에 계속 적립만 하는 거예요. 예상 손실, 그러니까 예상 때문에 뭐예요? 충당금만 올라가는 겁니다. 충당금. 충당금이 뭔데요? 가상금리. 뭐라고 그래? 가상금리. 신용하고 담보인데 기본적으로 신용이 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이에요. 신용. 특히 누구한테? 개인한테. 그럼 이런 식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1%잖아요. 지금 6%네. 가상금리 때문에. 죽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지.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부터 더더욱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행들 다음 주부터 금리 최고 4%대까지 예금 적금 금리를 올리겠답니다. 수신금리를 현실화한다. 예적금 금리 최대 얼마? 4%대까지입니다. 그럼 대출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상상에 맡기셔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 금리 3%, 4% 받게 되면 어떻게 돼? 2%는 이제 당연시 될 거고 3, 4%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출자들은. 앞으로 이제는 이게 6%대까지도 받게 될 겁니다. 내후년에는, 내년 말에 6%대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 말쯤 되면 6%대 얘기도 나옵니다. 6%대. 지금 4%대죠, 최대. 내년 말 되면 6%대 얘기 나옵니다. 예적금 금리 몇 프로? 5.5에서 6%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은행에서 4%까지 최고금리 주겠다는 거는 지금 대출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금 상환 들어갑니다. 내후년부터 원금 상환 들어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착즙기 돌아가는 거죠. 지금 벌써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가 4.61을 돌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26을 돌파했고요. 자, 70%가 뭐예요? 네, 변동금리입니다. 은행 수신금리에 70% 변동금리를 선택하셨네요. 변동금리가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기대도 좋습니다. 네, 은행 이익단체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익단체입니다. 자, 오늘 또 한국경제에서 주가도 폭등하고 내년에 누가 당선돼도 앞으로 3년 동안 집값이 대폭등한다고 서기열 기자님이 2020년 대전망이 나왔습니다. 3년 이상 대폭등한다. 전문가죠. 곽창석 도시화 공간의 곽창석 대표님께서 3년간 대폭등하신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또 이 오늘 전문가 얘기 나왔으니까 주말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뭐 유튜버에서 난리 났겠죠. 집값 3년 동안 더 폭등한다고. 자, 재밌는 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저 경제신문사에서 전문가 초대해서 집값이 폭등한다, 더 오른다 계속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주말 전에 오면 저거 갖고 부동산 투기선동 유튜버들이 계속 지랄이네. 몇 년 동안 가만 보면 큰일 났다는 식으로 안 사면 큰일 난다. 집값이 더 폭등한다. 근데 지금 주택이나 이런 거 자산 투자할 땐가 경매 물량도 지금 폭등 중인데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건가? 거래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일반 시민들. 이른바 이 사람들이 200충, 300충이라는 대다수 직장인의 80%는 앞으로 뭘 걱정해야 될까요? 집을 내가 볼 땐 집 걱정하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부터 걱정해야 될 거는 밥값 10,000원 시대에 걱정해야 됩니다. 대다수 80% 국민은 뭘 걱정해야 되냐? 밥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돼요. 집은 사실은 소비재의 최종 단계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굶지 않는 걸 걱정해야 돼. 사실은 물류 대란, 물가 폭등, 에그플레이션 인상, 기타 등등으로 계속 지금 식자재나 근원 인플레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돈 10,000원 없으면 굶어야 돼요. 한식 밥값이 기본이 지금 10,000원입니다.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겠죠. 지금 잘못하면 200, 300 월급쟁이 80% 200, 300 받는 사람들 굶어야 돼요. 집에 가서. 지금 대출 이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DSR이라 굶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전세가, 월세가, 집값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장 지금 이번 달 생활비 마이너스 나요. 음식값 때문에 지금. 잠깐 마트 10만 원. 예. 지금 서울 이렇게 좀 인건 비싼 굶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야. 굶어야 돼 지금. 식자재 값이 너무 폭등해갖고 굶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 문제 아니고 겨울 지나면 더 폭등해요. 지금 그런 시기야 사실은. 사람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식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밥을 굶어야 돼. 잘못하다가. 그 몇 프로가 해당되냐? 80%. 80%가 잘못하면 굶어야 돼. 돈이 없어서. 근원 인플레가 오르고 있어서. 또 뭐가 오르는데요? 교통비 뭐 그런 거 또 올라. 서비스비. 지금 밥을 굶을 사태야. 지금 비싸갖고. 안 믿기겠지만. 그렇지 않아. 감사교육이야.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20대 지금 백수들 지금 20대들은 안 믿기는 일들이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대들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을까? 20대 남녀 청춘들한테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일자리가 알바자리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20대들 굶는 게 다반사야. 지금 30대 여기 시청자가 3, 4, 50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20대들 지금 굶고 있어요. 용돈으로 밥을 해먹거나 그게 안 돼. 실제로 일주일에 지금 굶는 게 일반화되고 있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전에 다 비싸. 지금 월급 200, 300 받는 월급쟁이들은 지금 잘못하다가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어. 진짜 밥값이 아까워갖고. 우리는 아직 최악이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 시작일 뿐이라고. 한 5년 동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겪을 건데 잘 설명해 줄게 앞으로. 그리고 지금 고소득 한국에 누릴 만큼 들었던 학벌 기득권 분들은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될 거니까 잘 지켜보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어떻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시작이니까 5년 동안 지켜보면 알 거야. 다른 나라들도 이 혼란을 다 겪었습니다.